오늘은 왜 한국 사장님들이 베트남에서 실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창업 준비 중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한국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방식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식 운영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서비스 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고객 응대가 빠르고 친절해야 하며 클레임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서비스보다는 가격과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너무 고급스러운 서비스에 집중하면 운영 비용만 증가하고 정작 베트남 고객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방식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과 틱톡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식 마케팅을 시도했다가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오히려 틱톡과 같은 짧은 콘텐츠나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증가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높아도 쉽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잘 되는 프리미엄 한식당을 베트남에서 그대로 운영하려 하면 가성비를 따지는 현지 고객들에게 외면받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낭 여행을 갔을 때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가게가 있었는데 한 가게는 주차장 자갈밭에 목욕탕 의자와 플라스틱 테이블만 놓고 맥주와 안주거리를 파는데 손님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있는 다른 가게는 고급 한옥 인테리어의 고깃집인데 손님이 아예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음식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맞게 가격과 서비스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기후부터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른 입맛과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 카페를 베트남에 그대로 도입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단맛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면 높은 가격에도 잘 팔리지만 베트남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 바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저가 제품이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오히려 더 선호됩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은 충성 고객 개념이 약합니다. 한국에서는 단골 손님이 생기면 꾸준히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에서는 가격이나 혜택이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쉽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사업 초반에 반짝 인기를 끌다가 금방 손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법규도 복잡하고 자본금도 비교적 많이 필요해서 베트남 사업이 처음인 분들에게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행정 절차도 복잡하고 공무원과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되도록 경력이 있는 현지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한국 사업가들이 베트남에서 현지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과 법적 체계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지분을 빼앗기는 일인데요.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은 현지 파트너 명의로 회사를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의 명의가 베트남 파트너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파트너가 사업을 가로챌 수도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공증된 내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내부 계약서에는 실제 소유권 구조, 수익 배분, 명의 이전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파트너가 지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두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친분을 바탕으로 한 신뢰로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멀쩡한 친분마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 한인타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이 있는데 사업이 성장하자 파트너가 돌연 이 사업은 자신의 명의이니 나가라며 사업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국 사장님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사업을 빼앗기고 말았죠. 다행히 그 고깃집은 얼마 못 가 망하고 쫓겨난 사장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해서 현재는 3개의 식당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에서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지분 비율과 지분 이동 제한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죠.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과 아이디어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다른 법적 환경과 행정 절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서류 처리가 느리고 복잡하며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복잡한 법규와 행정 절차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비효율적인 관료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서류라도 담당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승인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낌새가 느껴지면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명이 누가 봐도 베트남 상호명이면 금방 처리되지만 킴스트래블, 코리안 스파 이렇게 외국인 낌새가 느껴지면 공무원이 직접 와서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럴 땐 50만 동 주고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면 돌아갑니다. 셋째로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공무원들과의 인맥이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조건이라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진행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뒷돈 문화가 존재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문화를 없앤다고 매년 발표하지만 절대 안 사라집니다. 서류 처리를 원활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구받는데요. 세무공무원 자리 뒤에 가보면 선물 뭉치가 쌓여있고 서랍 안에는 돈 뭉치가 쌓여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안 주면 취조 방식으로 회계 처리에 대해 질문받을 거예요. 대답 못하면 준비가 안 되었다며 사업자 안 열어줍니다. 이들에게 50만 동 쥐어주면 지방공안을 연결해주는데요. 그럼 방문해서 공안에게 또 50만 동 쥐어주면 됩니다. 이거 안 쥐어주면 소방검사 나온다고 기다리라면서 나오지도 않고 나올 때까지 영업도 못하게 합니다. 검사 나와서도 트집 잡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냥 돈 쥐어주는 게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편합니다. 경험해본 바 뒷돈 문화 절대 안 사라집니다. 베트남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세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당장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3년 정도 지난 후 불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세금과 벌금을 부과합니다. 잘 해결하지 못하면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베트남에서는 세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필수적인 세금 항목을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하나가 직원 관리입니다. 한국과는 근무 문화가 다르고 이직률이 높아서 인력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또한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며 도난, 매출 조작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직원 관리에 실패하고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하노이의 큰 고깃집의 사례입니다. 한국 사장님이 베트남 와이프의 명의로 차린 고깃집인데 사업이 너무 원창해서 믿을만한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친척 언니를 계산원으로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매일 얼마씩 매출을 조작하고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자르고 와이프 역시 친척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결과가 되었죠. 다행히 이 브랜드는 현재 다낭과 호치민까지 확장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직원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한국에서는 장기 근속이 미덕이고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안정적인 커리어로 평가되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 급여나 근무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주저없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국에서는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일하라는 마인드가 있지만 베트남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너와 직원 간의 관계는 철저히 고용, 피고용 관계이며 개인적인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업무 성과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직장 내 분위기,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쉽게 떠나거나 업무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친밀하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저 역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 보니 이 주제를 다루는 게 가장 재밌네요.